네, 반갑습니다. 강철 선생입니다. 오늘도 예제로 공부하는 개념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이번에 공부해 볼 단원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고차 방정식부터 한번 봅시다. 고차라는 건 여기서 3, 4차를 얘기를 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부터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3차 방정식은 풀이 어떻게 하냐면 2차 방정식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2차 방정식 풀이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2차식을 1차식 두 개의 곱 이퀄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두 개 곱해서 0이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이퀄 0이거나 또는 이게 이퀄 0 해가지고 x에다가 2를 넣거나 3을 넣거나 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 라고 해서 풀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근데 인수분해할 때 쓰이는 방법이 인수정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머지 정리할 때 배웠었죠. 인수정리가 뭔가요? 인수정리가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f 만약에 뭐 이 값이 0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이 다항식 fx라는 녀석은 뭐를 꼭 갖는다는 거예요? fx라는 녀석은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오죠. 이걸 인수정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 식에다가 뭘 넣었을 때 0이 나올지를 하나는 그냥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암산력이 좀 필요하겠죠. x에다가 뭘 넣으면 이게 0이 나올까요? 2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 넣으면 8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해가지고 0이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그럼 개수만 따면은 3차, 2차, 1차 상수. 그래서 3차식이면 숫자 4개 쓰여지는 게 맞죠. 자, 여기에 뭘로? 2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이 된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이 x-2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퀄 0 해가지고 방정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차를 지금 1차, 2차 이렇게 나눴으니까 요 2차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그냥 하면 되고 아니면 근위 공식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근위 공식 써보면 어떻게 되죠? 절반 공식으로 합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래서 이건 답은 x가 2 또는 1 플러스 루트 5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4차식도 한번 봅시다. 4차식도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뭘 이용한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뭘 넣어야지 성립이 될까요? 근데 딱 보니까 4하고 12가 보이네. 근데 얘네 둘이 부호가 같으려면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네 둘이 부호가 같아지고 얘는 양수가 돼버리니까 없어지고 얘랑 얘랑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없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눈치로 해도 되고 아니면 잘 안 보이면 그냥 처음부터 조립제법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게 더 빠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뭐 아무거나 일단 넣어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네, 방금 마이너스 1로 됐었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은 이건 지금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하나를 찾아낸 건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뭐예요? 이게 또 3차식이죠. 요게 또 3차식이죠. 몫이 또 3차식이 되니까 여기서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1이나 마이너스 1은 딱 봐도 안 될 것 같고 뭐 2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뭐 또 찾아냈고 x-2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고 이쪽은 2차가 되네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네요. 얘는 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퀄 지금 0이니까 얘는 뭐다?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게 4개의 실근이 나오네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 풀 때는 뭐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 해가지고 그 인수만 찾아내서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 쉽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복 2차식 한번 봅시다. 자, 복 2차식이라는 게 뭔가요? 복 2차식, 2차식인데 중복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x제곱을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치환을 하면 2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식인데 1차항과 3차항이 없어가지고 x제곱을 치환을 하면 2차식이 되는 4차식, 그걸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 2차식 풀이의 기본은 이거예요. 치환하는 거. 치환을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1번은 a로 치환하면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이퀄 0.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이렇게 되면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x제곱으로 돌려주면 x제곱이 마이너스 2거나 x제곱이 마이너스 3이거나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되거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4개의 허근이 나오네요. 그래서 x제곱을 a로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아래에 있는 문제.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것도 a로 치환을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4차식이 사실은 복 2차식 이렇게 나온 4차식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식, 2차식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2차식, 2차식 이렇게 2차, 2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 요령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요거랑 요거 2차항이랑 치환했을 때 2차항이랑 상수항 요거를 가지고 요 가운데 거를 바꿔요. 가운데 거를 조작을 좀 해가지고 요 세 개가 요 세 항이 완전 제곱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조작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완전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만 바뀌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뒤에다가 플러스 2a도 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6a는 원래 있었던 거 써주고 그러면 요 앞에 세 개가 어떻게 완전 제곱으로 묶여버리고 뒤에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a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a가 원래 뭐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x제곱이었잖아요. 제곱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요 뒤에 것도 뭔가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해가지고 이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면 자, 다시 돌려줘 봅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자, 이건 또 묶어서 2x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퀄 0 붙여서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테니까 어떻게 한다?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주면 된다. 그럼 앞에 것부터 근의 공식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덜방 공식으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뒤에 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만 다르죠. 해서 이렇게 4개의 실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자, 요거를 요렇게도 놓을 수 있나요? a제곱 자 플러스 2a로 놔도 완전 제곱이 되나요? 플러스 2a하고 마이너스 2a를 뒤에다가 쓰고 요렇게 해도 되기는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뭐 2루트 2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개수에 무리수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도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우리 2차식에서도 앞단원에서 했었죠. 근데 3차식도 똑같이 하면 돼요. 자, 2차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어떻게 됐었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근하고 이 개수들 a, b, c 이런 걸 개수라고 하죠. 이 개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자, 근 두 개가 알파랑 베타면 이 방정식을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퀄 0이라고 하면 이 방정식의 두 근도 알파랑 베타일 테니까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양변을 a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까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다 이퀄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들끼리 비교하면 돼요. 요거랑 같고 이렇게 하면 근거계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차식도 어떻게 써요? 3차식도 완전히 똑같아요. 자, 해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재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써보면 인수분해 된 형태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개짜리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각 괄호에서 하나씩 뽑아서 하나하나의 항이 된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x, x, x 이렇게 뽑으면 x 세제곱. 또 이번엔 x, x 이쪽엔 숫자 하나, 알파, 베타, 감마는 숫자처럼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또 베타 뽑고 x 뽑고 x 뽑으면 마이너스 베타 x제곱 마이너스 감마 x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엔 숫자 두 개 x 하나 뽑으면 자 x 알파 베타 이렇게 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x 또 플러스 베타 감마 x 플러스 감마 알파 x 이렇게 되죠. 그리고 숫자만 3개 뽑으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네요. 이퀄 0.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요식, 원래식, 요식을 양변 A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최고창을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 A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같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같을 거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같다라고 하면 근거계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좀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써보면은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뭐가 되고 a분의 c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t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식 버전 이렇게 된다. 그럼 이 원리만 알면 뭐 4차식이든 5차식이든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제 풀어봅시다. 자, 이 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이런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자, 어떤 값을 구해야 되는지 이것도 전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333 곱하면 27이죠. 그리고 3 두 개의 문자 하나 그러면 마이너스 9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거 알겠나요? 그리고 문자 두 개, 3 하나 이렇게 곱해진 거는 플러스가 되고 문자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문자만 3개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네요. 요 값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만 알면 되겠네. 그러면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요 값은 얼마고? 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지금 맞춰져 있죠. 1로 맞췄을 때 뭐 2차항의 개수에 부호 바꾼 게 이 녀석이 되는 거고 1차항의 개수는 부호 그대로 가고 자, 상수항은 부호 바꿔서 간다. 그럼 얼마죠?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9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얼마인가요? 18에다가 5 더하니까 23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켤레근 한번 봅시다. 자, 켤레근은 예제 그냥 바로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의 한근이 이렇게 허근이 나온대요. 그럴 때 A, B는 실수인데 그 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개수들이 다 실수죠. 지금 개수들이 다 실수인데 근이 이렇게 허근이 나온대요. 허근이 나오면 나머지 한근은 E 마이너스 i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방금 배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생각해 보면 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어떻게 될 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지금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b가 돼야 되는 거고, 알파 베타 감마가 1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A, B도 실수래. 그러면은 합도 실수가 나와야 되고 곱도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도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이 요렇게 안 되면, 다른 한 근이 요렇게 안 되고, 뭐 나머지 두 근이 만약에 둘 다 실수야, 나머지 두 근이 뭐 2랑 3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에서 벌써 허수 나오죠. 곱도 허수 나오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도 당연히 허수 나오죠. 응. 그렇다고 허수인데 이거랑 켤레근이 아닌 E-2i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뭐 3이고, 그러면 이것도 허수 나오죠. 그러니까 합과 곱과 이 곱합이 다 실수가 나오려면 나머지 두 근 중에 한 근은 E-i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해도 실수가 되고 곱해도 합차 공식 해가지고 실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세 근의 곱이 지금 10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한 근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를 곱하면은 얼마인가요? 4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해가지고 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근은 뭐겠다? 나머지 한 근은 2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얼마니까? 세 근의 합은 6인가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고, 그리고 세 근을 두 개씩 곱하면 요거 곱하면 아까 5였고, 요거 곱하면 4 마이너스 2i, 요거 곱하면 4 플러스 2i니까 허수는 사라지고 4, 4, 5 더하면 13인가요? b는 13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a, b가 지금 a, b가 여긴 실수죠? a, b가 만약 유리수라고 나와요. 유리수라고 나오고 한 근이 만약에 2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러면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나요? 이것도 뭐 개수들이 다 유리수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세 근의 합도 곱도 유리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켤레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다음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좀 특수한 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 오메가라고 부르는, 자, 요거 W 아니에요. W 아니고 오메가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인데, 어쨌든 이게 세제곱 해가지고 1이 나오거나 세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특수한 허수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복소평면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빠졌죠. 그래서 심화 내용을 공부를 하는 일부 학생들만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자, 한번 봅시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의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50제곱 더하기 1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오메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요 방정식 좌변 먼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죠. 곱셈 공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조립제법 해도 돼요. 1, 0, 0, 1 해가지고 요렇게 1로 하면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거 이퀄 0 하니까 요게 0이 되거나 요게 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실근 1이라는 실근 나오고 이쪽에서 이거 이퀄 0이 되게 하는 허근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근의 공식 써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 이렇게 생긴 허수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오메가 나오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방정식의 근이죠. 이 방정식, 원래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넣었을 때 성립하겠죠.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하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거 실제로 요거를 세제곱을 하면 1이 나오는 어떤 허수예요. 그리고 요 2차식 이퀄 0 하는 것의 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메가를 제곱을 하고 오메가를 더한 다음에 1을 더해주면 그게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오메가라고 잡으면, 자, 오메가 반은 뭐가 돼요? 오메가 반은 켤레가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이 되죠. 나머지 한 근이 된다. 그러니까 근거계수의 관계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직접 이거 두 개 더해서 계산해도 되고,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요 식의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렇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 이렇게 되네요. 이런 성질들이 있고, 자, 요 식에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볼까요? 그럼 뭐가 되나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식에서도 양변 오메가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같은 거예요. 여기다 쓰자. 이게 오메가 바랑도 같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켤레가 나와버려요. 역수를 해도 뭐가 나온다? 역수를 해도 켤레가 나오는 아주 신기한 허수입니다. 실제로 요거 역수해보면 요게 나와요. 제곱해도 요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오메가 문제 나오면은 뭐 요거 요렇게 6개는 5개인가요? 오메가 문제 나오면 꼭 메모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좀 지우고, 자 그럼 오메가의 100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에요. 오메가를 세제곱한 게 1이니까 세제곱씩은 다 그냥 곱하나 마나한 값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오메가의 세제곱을 33제곱을 하면 99개가 된 거죠.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1이니까 그냥 얘는 오메가가 되네요. 그리고 오메가의 50제곱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의 50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이 또 1이니까 그거를 몇 개 하고 48이니까 16인가요? 16제곱 하면 오메가 48개를 다 곱한 게 되는 거고 뒤에 오메가 제곱이 남겠네요. 그리고 뒤에는 1이니까 요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면서, 자 그러면 요 값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0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0이다.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메가의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1 나오는 허수도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는 좌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도 같고 여기서 나오는 한 허근이 오메가일 텐데 어떻게 생겼나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것도 당연히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이거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오메가예요. 그리고 자 요 2차식의 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거계서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이 나오고 오메가 반은 1이 나오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 허수네요. 그리고 오메가의 제곱을 하면 이번엔 뭐가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두 근의 곱에서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네요. 이렇게 6개는 꼭 메모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구해야 할 값은 여기 지금 바거든요. 이게 반대. 자 오메가 마이너스 1 전체의 반은 오메가 바 빼기 1로 써도 되나요? 그죠? 그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죠. 위에도 마찬가지 2 오메가 플러스 1, 자 2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식을 정리를 해보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메가 바 빼기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분자는 4 오메가 바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1이었고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분모는 1이 되고요. 그리고 분자는 요거 1이고 1이니까 얼마다? 4 플러스 2 플러스 1 해서 답은 7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오메가 문제 나오면 어떻게? 요 6가지만 꼭 메모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제 1차 연립방정식은 배웠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1차, 2차식이 연립된 연립방정식이 있고 2차식이 연립된 연립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자 봅시다.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뭔가요? 연립되어 있는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 y를 찾는 걸 연립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그런 x, y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냥 쓰면 돼요. 중학교 때 1차 연립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었죠?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풀었죠. 어쨌든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원리는 뭐였어요?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식을 조작해 나가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선 지금 이건 1차식이고 이거는 2차식이에요. 그러면 가감법은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를 곱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식끼리 더하고 빼고 해봤자 문자가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가감법은 안 되고 뭘로만 풀어야 된다. 그냥
1차, 2차 연립방정식 하면 그냥 대입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1차식을 x는 하고 정리하거나 y는 하고 정리해가지고 여기 2차식에 있는 x자리나 y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은 x를 좋아하니까 y는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y는 어떻게 되나요? 3y가 2x 플러스 1이니까 y는 3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요 y자리에다가 요 덩어리를 요 2차식의 y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밑에 식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에 3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곱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양변에 9를 곱해줍시다. 그럼 9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하고 이거 전개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9x제곱 마이너스 8x제곱이니까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넘어오면 플러스 9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네요. 는 0. 그러면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x는 1 또는 x는 1 또는 x는 7 이렇게 되죠. 이럴 때 y는 뭐가 될까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3분의 3 해가지고 y도 1 이렇게 한 쌍이 있고 또 x가 7일 때는 y 값이 어떻게 돼요? 7이 14, 15에다가 3으로 나누니까 5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연립방정식 하면 이렇게 근이 어떻게 나온다? 쌍으로 해가지고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x, y가 1,1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성립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성립된다는 거예요. 또 7,5도 여기를 다 성립시키는 그런 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물론 한 쌍만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요게 충근을 갖게 되면 뭐 한 쌍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2차 연립방정식 한번 봅시다. 2차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어차피 어떻게 나오냐면 두 식 중에 한 식은 인수분해된 꼴 이퀄 0이 되도록 줘요. 자 그래서 2차 연립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를 뭘 한다? 인수분해를 해본다. 자 이거는 보면은 이쪽은 플러스 8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이 식이 뭐가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x x 이쪽은 y 마이너스 이러면은 3xy가 중간이 나오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가 0이다 라고 하면 이걸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윗식을 만족시키려면 2x랑 y가 같거나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x랑 y랑 같아서 얘가 0이 되거나 해가지고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x하고 y하고 같은 걸 넣으면 위의 식은 무조건 만족된다는 거죠. 이럴 때 밑에 식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자리에다가 x를 넣어보면 2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8 그러니까 x제곱은 2인가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다. 그럴 때 y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죠. x랑 y랑 같을 때니까. 그렇거나 또는 2x하고 y하고 같은 경우도 해봅시다. 그러면 y에다가 2x를 넣으면 자 2x제곱 플러스 2x를 넣으니까 2x제곱 플러스 4x제곱 이렇게 되나요? 는 8. 그러면 x제곱은 뭐다? 1이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럴 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예쁘게 써보면 x가 루트 2일 때 y도 루트 2고 또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2고 x가 1일 때는 y는 2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도 마이너스 2고 이렇게 2차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4쌍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예제풀이 하면서 배웠던 개념들이 실전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개념 영상 말고 실전 문제풀이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풀이 영상들을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수학 실력을 높이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
자, 그럼 이번에는 원리나 개념 설명 다 빼고 풀이 과정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풀어줄게요. 자, 3차 방정식 이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만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들을 다 더하래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2개는 중근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3차 방정식 풀이의 기본은 뭐니까? 3차 방정식 풀이의 기본은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를 하려면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계수끼리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뭐를 넣어야지 나머지가 0이 될지를 찾으면 되죠. 근데 딱 봐도 1 넣으면 어떻게 a가 사라지면서 a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1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가 0이 나오죠.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2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예를 들어서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치면 해가 그럼 1하고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될 텐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 알파랑 베타가 같은 숫자여서 중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가 1이 돼버리면 이 녀석하고 중근이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가지고 이쪽에서 중근이 나온다 라고 할 때 a 값은 얼마예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요 덩어리가 뭐가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a는 9인가요? 이런 경우는 a는 9다. 그리고 요 알파 값이나 베타 값 중에 하나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이 2차식에다가 x에다 1 넣으면 요 덩어리가 0이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1 더하기 6 더하기 a가 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이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지금 쌤 설명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3차 방정식 풀이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상세풀이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끝. 자, 그럼 이번에는 개념 설명, 원리 설명 다 빼고 문제풀이 과정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줄게요. 문제 봅시다. 3차 방정식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이다. 일단 3차 방정식이니까 뭐부터?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부터 해야겠죠. 1, 3, 4, 2. 자, 3차식이니까 숫자 4개 써 있으면 맞다. 딱 봐도 1로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실근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서 허근 2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2차식 이퀄 0 하는 방정식에 두 허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한번 좀 조작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지금 256이다 라고 했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가 n제곱 한 개 256이래요. 근데 오메가 바는 얼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2가 되죠. 2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 n제곱이 256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지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뭔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2가 되죠. 그러면은 오메가 바는 2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네요. 요게 결국 오메가 바의 n제곱을 한 게 이게 256이 돼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얼마인지 근위 공식으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얼마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되네요. 오메가를 플러스로 잡아도 되고 마이너스로 잡아도 되는데 제곱부터 한번 해봅시다. 플러스로 잡으면 요것의 제곱이 얼마니까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2i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4제곱한 게 어떻게 될까요? 4제곱한 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8제곱한 게 16이 되겠죠. 그러면 16제곱한 게 256이 되겠네요. 답은 16. 이렇게 풀면 되고 지금 쌤이 한 설명 중에서 못 알아듣겠는 게 있으면 개념까지 설명된 상세풀이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럼 이번에는 개념이나 원리 설명 다 빼고 문제풀이 과정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문제 봅시다.
자, 3차 다항식 p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을 보면 px 이퀄 0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5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p3x-1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은 한 근 0을 갖고 두 허근을 갖는데 두 허근의 합이 2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나조건에서 한 근이 0이라고 하니까 요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p-1이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px는 뭐를 인수로 갖겠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쪽에 2차식이 있을 텐데 2차식의 2차항의 개수는 1이겠죠? 여기 처음 3차식의 3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거 전개하는 과정 생각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될 거고, 그리고 두 허근의 곱이 나왔으니까 이쪽에 있는 상수항이 나온 거네요. 상수항이 5라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상수항이 5라고 나온 거고, 여기 1차항은 모르니까 kx 이렇게 놓읍시다. px가 이렇게 되면 p3x-1 요 식은 어떻게 되나요? 요 x자리에다가 다 3x-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3x-1 플러스 1, 자 3x-1의 제곱 플러스 k의 3x-1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정리를 해보면 이쪽은 3x 해서 한 근이 0이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는 건데 그 두 허근의 합이 2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퀄 0 하는 방정식에 두 허근의 합이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되고 이게 2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9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3k는 마이너스 12, k는 마이너스 4 해서 px가 어떻게 완성이 되네요.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원래식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뭔가요? 자 p1이 뭔가요? p1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p1에다가 1을 뺀 거네요. 이 식에서 p1을 구해보면 2 곱하기 2 해서 4가 나오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p1에다가 1 뺀 거니까 3이 나온다.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원래 합성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이 합성 개념이나 원리까지 알고 싶은 학생들은 상세풀이 영상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럼 이번에는 원리나 개념 설명 없이 풀이 과정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풀어줄게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가 이런 순서로 있을 때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먼저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써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가 되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또 알파 베타 감마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알파 감마가 얼마래요?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은 마지막 식이랑 연립을 하면 마이너스 4베타가 마이너스 4a가 되면서 베타가 뭐가 된다? 베타가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첫 번째 식에다가 베타 자리에다가 a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a가 뭐가 된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알파 플러스 감마가 뭐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있는 감마 알파 이것도 마이너스 4겠죠? 그러면 요 식을 다시 써보면 베타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감마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이것도 전개를 합시다.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베타는 아까 a라고 했고 알파 플러스 감마는 여기 있으니까 넣어보면 a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a 세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조립제법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1로 한 번 더 묶어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4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a 값이 뭐뭐뭐다.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 순서에 맞게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씩 검토를 해봅시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베타가 a였죠? 그러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감마는 뭐가 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네요. 그리고 알파 감마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4로 고정값이니까, 이걸 연립해서 풀어보면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감마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순서를 만족하는 조합이 있나요? 있죠. 감마가 뭐가 되고 감마가 2가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알파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이런 순서로 조합이 나온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은 가능한 거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경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감마는 뭐가 되고 3이 되겠네. 알파 감마는 마이너스 4니까 감마는 3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고, 그러면 알파에다가 3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게 마이너스 4다 라고 해가지고 풀어보면은 알파는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감마는 마이너스 1 또는 4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죠. 감마가 만약에 4라고 하면 알파는 뭐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베타가 뭐일 때? 베타가 2일 때는 알파 플러스 감마는 똑같이 3이고 알파 감마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되죠. 감마가 얼마이고 4가 되고 알파가 얼마가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알파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순서가 되니까 요거는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이 되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을 다 더하면 1이다. 1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학생들은 상세풀이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끝.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념이나 원리 설명 다 빼고 풀이 과정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문제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식이 성립을 할 때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a, b는 실수고요. 자,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자, 뭔가를 제곱을 했는데 음의 실수가 나왔대요. 그럼 이 뭔가는 뭐가 돼야 돼요? 순허수가 돼야 된다 라는 거 하나 챙겨놓고, 근데 근들끼리 더하고 빼고 했는데 순허수가 나오려면 자, 요 입자식에 두 근이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수들은 또 a, b 개수들은 또 실수래요. 그러면 허근 두 개가 어떻게 켤레 복소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근 하나는 1이라고 주어졌고 나머지 두 근이 켤레로 뭐 b 플러스 qi 이렇게 놓으면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i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 덩어리가 지금 순허수가 된다는 거에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감마가 만약에 1이면 여기 1이 감마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감마가 돼버리면 자, 2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81이 나왔대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a인가요? 그러면은 요 덩어리가 뭐가 돼요? 실수가 돼버리죠. 실수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감마가 1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는 거고, 알파가 1이든 베타가 1이든은 상관없겠죠.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고, 답 구할 때도 여기 있는 알파랑 여기 있는 베타랑 자리를 바꿔도 값이 똑같이 나올 테니까 알파를 1이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얘를 베타, 얘를 감마, 뭐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자,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되나요? 2 플러스 2p 플러스 2qi 마이너스 p 플러스 qi 이렇게 되나요? 요거를 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81이 나오더라.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p 플러스 2가 실수 부분이고 플러스 3qi가 허수 부분이네요. 이거를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81이 나온대요. 근데 요게 순허수가 돼야 되니까 요 실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9q 제곱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81이 돼야 되니까 q 제곱이
9가 돼야 되고, 그러면 Q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근데 플러스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상관없죠. 베타랑 감마가 자리를 바꿀 뿐이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알파가 1이니까 5 곱하기 베타를 플러스 쪽으로 잡으면 2 플러스 3i인가요? 그리고 감마가 마이너스 쪽이 될 테니까 2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4 플러스 9 이렇게 되면서 13인가요? 그러면 답이 65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지금 쌤이 한 설명 중에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면은 개념이나 원리까지 설명해 놓은 상세풀이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끝.